안녕하세요, 아라팀입니다. 자, 오늘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2주 넘게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케이스는 정품 케이스는 아니고 사제 케이스를 이렇게 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이 케이스의 이름은 BUC 케이스고요. 도모 S펜 수납 케이스입니다. 가격은 한 2만원대, 2만원 약간 넘는 것 같아요. 케이스의 퀄리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잘 나왔습니다. 버튼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. 카메라 위치 정확하게 잘 맞고요. 정품 케이스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외곽은 보호가 안 되죠. 다만 약간 무거워요. 케이스가 약간 무거운 건 좀 단점이고,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자동으로 껐다 켜졌다 하죠. 아마 센서가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. 원래는 마그네틱 센서가 예전엔 이쪽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켜지고 그랬었는데, 이게 아무래도 유격이 있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자동으로 켜지겠죠. 그래서 최대한 이 밑에 쪽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. 일단 케이스는 내부는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, 겉은 천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보호해 줍니다.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S펜을 부착할 수가 있고요. 내부에도 이렇게 S펜을 따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S펜을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가 있고, 충전을 할 때는 뒷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충전이 가능하죠. 자, 케이스에는 여기 이렇게 꽂아서 펜을 세워놓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, 이렇게는 못 세워놓고요. 거꾸로는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정품 북커버 케이스가 한 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, 5, 6만원 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테두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당연히 펜을 이쪽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정품 북케이스랑 비슷한 부분이죠. 자, 그러면 케이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, 일단 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펜의 모양은 기존의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모양과 거의 흡사하고요. 블루투스 모듈만 추가가 들어가서 에어 액션이 가능하게 변경이 됐죠. 그래서 그런지 탭 S6보다는 훨씬 작동성도 좋고, 버튼의 어떤 오동작, 눌림 방지도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상당히 사용성에 있어서는 만족을 합니다. 다음으로 호버링 기능이 전작 탭 S6에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. 자, 보시면 한 요 정도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점이 딱 생기죠. 이 부분이 지금 호버링이 가능한 부분인데, 기존보다 약 한 3-4mm 정도 줄은 것 같아요. 이건 뭐 체감상이긴 한데 확실히 줄긴 줄었습니다. 정확히 지금 자로 재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확실히 줄었어요.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. 이 길이가 짧아지면 팜 리젝션, 그러니까 필기를 할 때 손을 인식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 삼성 노트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. 삼성 노트 자체가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삼성 노트에서는 이렇게 떼었다 써도, 삼성 소프트웨어가 아닌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약간의 팜 리젝션에 문제가 약간씩 생깁니다. 펜을 먼저 대고 손을 대면 이렇게 문제없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, 예를 들어서 이 펜을 먼저 대고 손을 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펜을 먼저 대고 손을 대면 손을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, 그림을 그리다 보면 순간순간 탁 튈 때가 있어요. 자, 보세요. 지금도 지워졌죠? 원래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지워져야 되는데, 지금도 이렇게 보시죠. 튀는 거 보시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, 신경을 안 쓰면 자꾸 이렇게 그림이 조금씩 이동되더라고요. 그릴 때 이런 부분이 약간 의외로 조금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팜 리젝션 부분은 업데이트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,
이렇게 팜 리젝션 부분은 약간의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다음으로 화면 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. 화면의 터치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것 같아요. 보면 자, 이렇게 터치는 기본적으로 터치는 아주 잘 됩니다. 아주 잘 되는데 이 손가락이 화면에 완전히 닿지 않더라도 인식될 때가 꽤 많아요. 자, 이렇게 손가락이 화면에 안 닿는데도 약간 인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평소에는 사용하기 좋겠죠. 근데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손이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도 눌려버리기 때문에 오타가 많이 납니다. 예를 들어서 입니다라고 쳤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인식돼서 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. 약간의 오타가 있어요. 손가락을 딱 누르고 띄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손가락을 높게 들어 올려서 치면 뭐 문제는 없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뭐 너무 예민해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예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적엔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음은 기타 성능이나 7C 문제점에 관한 내용인데요. 제 제품도 약간의 휨이라던가 볼륨, 스피커 문제, 그 다음에 녹조 현상 등이 있었지만 한 두 번에 제가 사용하면서 약간 두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. 일단 녹조 현상도 보죠. 조금 더 어두워야 되겠지만 녹조 현상도 제가 볼 적엔 많이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고요. 그리고 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적에는 뭐 엄청 많이 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. 자,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요, 바로 스피커 볼륨 문제입니다. 볼륨 문제. 자, 이렇게 볼륨을 올리고 내리면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하잖아요. 그러면 기존 S6 같은 경우는 자, 볼륨을 한 칸 한 칸 올릴 때마다 플랫하게 이렇게 증가가 됐었어요. 그리고 이 부분이랑 볼륨 차이만 있었지 음질의 차이는 크게 없었는데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볼륨을 올려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갑자기 한 어느 정도 반 정도 올라가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 상태는 굉장히 답답하게 들리는 겁니다. 답답하고 이 상태는 볼륨을 아주 크고 사운드도 뭐 괜찮게 잘 나왔었는데 이 부분까지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한 칸을 딱 올리면 볼륨이 확 올라가가지고 좀 불편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는 이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되게끔 수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스피커나 볼륨 부분도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. 앞으로 몇 번의 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혹시 버그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. 다음으로 화면 사이즈에 대한 얘기인데요. 보시다시피 옆으로 긴 이런 화면 비율이 실제 생산성이나 작업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클립스토어 같은 경우 작업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오히려 옆쪽으로 긴 이 화면 비율이 이쪽에 레이어라던가 어떤 기타 브러쉬 관련된 이런 창들을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게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화면 비율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. 자, 제가 이게 지금 웹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띄워놔도 충분히 굳이 레이어를 선택 안 할 때는 레이어 화면조차도 이렇게 줄여서 크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전혀 생산성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화면 비율은 잡지를 볼 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를 두 페이지로 보게 되면 정말 아주 딱 맞게 이런 식으로 꽉 찬 화면으로 이렇게 한 번에 두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읽고 다시 줄이고 두 페이지를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옆쪽으로 돌리게 되면 한 페이지로 이렇게 보더라도 충분히 위아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상하단 쪽에 레터박스가 조금 생기지만 충분히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비율이고, 자, 아시다시피 영상을 볼 때도 거의 최적화가 되어 있죠. 안녕하세요, 라키입니다. 무엇을만 들어볼까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이 화면 비율도 굉장히 전 마음에 듭니다. 아이패드 프로의 12.9인치가 솔직히 조금 더 생산성엔 좋을 줄 알았는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이 화면 비율도
생산성 작업을 할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.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보시면 지금 펜촉이 하얀색이죠. 이 펜촉을 따로 구입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삼성 정품 펜촉은 하나에 1,500원씩 두 개에 3,000원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. 일단 AS 센터에 가서 주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줬으면 어땠을까, 기본 구성품에 좀 들어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점차 지금 전화기에도 그렇고 탭에도 그렇고 3.5인치 이어폰 잭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패드에는 계속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무래도 무선 이어폰이 있긴 하지만 그 전화기에 많이 물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패드로 다시 들으려면 페어링을 다시 한다던가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어폰 잭을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요런 젠더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런 젠더조차도 따로 구입을 하게끔 한 삼성이 약간 야속하게 느껴집니다. 3.5인치 이어폰 단자를 굳이 없앴을 거면 이런 부분은 하나씩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요 젠더조차도 한 13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앞으로 혹시 다음 버전이 나오면 좀 이런 구성품들은 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실시간 방송도 좀 해볼 예정이에요. 그래서 실시간 방송이 있는 날에는 제가 미리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공무줄총 관련 아니면 여러가지 소통 관련해서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채팅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안녕.